와당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암막새나 수막새라고 불리는 와당은 3000년 전에 중국 서주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전파되었고 다시 일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조선 시대에는 아직 와당이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삼국시대에 이르러서야 와당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중국의 와당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고구려 최초의 와당은 이처럼 구름과 문자를 결합해서 문양을 새로 창안하였고, 연꽃 와당도 다른 나라의 연꽃 잎과는 달리 연꽃 봉오리를 사용하고, 와당면을 두 줄의 구획선으로 여러 개로 구획해서 연꽃 봉오리를 배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와당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427년 평양 천도를 전후해서 회흑색의 와당이 젓갈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와당과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귀면은 사악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양으로 고구려 와당의 가장 대표적인 문양 중의 하나입니다. 연꽃과 사람 얼굴이 결합된 문양은 고구려의 매우 특이한 문양으로 이 와당이 완형으로 남아있는 것은 유금와당 박물관이 유일합니다. 인동문을 와당에 사용한 것은 고구려가 처음이고, 고구려의 인동문 와당이 중국의 남조와 북조에 영향을 미친 것이어서 고구려의 문화가 매우 높았음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문양입니다. 대부분의 와당이 원형이지만 이처럼 반원 와당이 평양에서 소량 출토가 되고 매우 희귀합니다. 지붕 내림마루 그 끝에 이처럼 네모진 귀면 와당을 설치하고 이것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선 마루 수막새로 위를 눌러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루끝 귀면 와당이나 또 마루 수막새도 유금 와당 박물관에만 완형이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 와당은 이처럼 주연부와 문양이 높게 새겨지고 양감이 있어서 매우 활달하고 운건하면서 무사적인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백제의 첫 수도였던 한성 시기의 와당은 중국에서도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개성 있는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웅진과 사비 시기에는 연꽃 문양이 주종을 이루지만 이처럼 문양이 없는 것, 바람개비 문양, 또 가운데 구멍이 뚫린 석가래 막새가 많이 출토돼서 백제와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백제와당은 이처럼 회백색이고 부드럽고 유연해서 귀족적인 기품이 있습니다. 백제의 와박사가 588년 건립된 일본 최초의 절인 비조사의 와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은 일본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다소 늦게 와당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연꽃 와당은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이처럼 연꽃잎이 6개고 꽃잎 위에 능선이 있는 고신라 특유의 문양을 창안하였습니다. 연꽃 외에 귀면도 사용하였고, 또 신라의 미소로 유명한 얼굴 문양 수막새도 사용했습니다. 이 얼굴무늬 수막새는 최근 와당으로서는 최초로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충주 타평리 와당은 가만히 보면 꽃잎이 6개는 신라의, 또 회백색은 백제, 또 문양이 도드라진 것은 고구려의 특색을 닮았습니다. 이 삼국 와당의 특색을 모두 가진 이 타평리 와당을 40년 전 충주에서 만나 와당의 매력에 빠져서 와당 수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매우 인연이 깊은 와당이겠습니다. 신라의 와당은 비교적 고온에서 구워졌기 때문에 회청색이나 회흑색을 띠고 아주 단단하며 전체적으로 보아서 약간 투박한 인상을 줍니다. 신라는 통일 이후에 와당의 형태와 문양이 매우 다양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특히 와당면을 둘러싸는 주연부에 장식 문양이 등장해서 그 이전의 와당과 구별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와당 꽃잎에 장식 문양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보성화문이나 또 복판, 중판의 문양이 크게 유행을 했고, 이런 식물 문양뿐만이 아니라 불교와 연관이 있는 사자, 가릉빈가, 새 문양도 등장을 했고 보살문도 문양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통일 신라는 이처럼 타원형의 와당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통일 신라가 중국보다도 수백 년 앞서서 이처럼 아름다운 문양으로 장식된 안막새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통일 신라는 또 네모진 귀면 와당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크게 유행을 했는데, 이 귀면은 용의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통일 신라의 와당은 동아시아 와당 중에서 그 예술성이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국의 전국시대 그리고 진안시대 와당에 이어서 동아시아의 제3차 와당 전성시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발해의 와당은 주로 만주와 연해주에서 출토되고 한반도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습니다. 발해 와당은 연꽃, 보상화, 봉황문 등이 사용되는데, 특히 이처럼 하트형의 복판 연꽃 문양이 발해 와당의 큰 특색입니다. 이 발해 와당을 보면 연꽃 사이에 다른 장식 문양이 등장을 하고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솟아나와서 고구려 와당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해는 일본과의 교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고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초기 연꽃 와당은 통일 신라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고구려의 웅건한 기상도 반영했습니다. 고려 중기에 이르러서는 귀목문, 도깨비 눈 와당이라는 것을 새로 창안해서 사용했고, 범자문 와당은 원나라가 숭상하던 라마교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고려의 와당은 통일 신라와 비교해서 문양이 다소 간명하고 육중하고 또 추상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세기에 만들어진 고려의 청자와당은 정말 대단한 공예품이죠. 일본에서는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한국의 도공을 데려가기 전까지는 짝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고려는 중국의
송청자를 뛰어넘는 비취색의 상감청자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 고귀한 청자를 지붕의 장식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고려의 문화가 매우 선진적이고 또 화려하고 품격이 있는 문화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옥불 승유 정책으로 연화문이 크게 줄어들고 심지어 민간 신앙에서 영향을 받은 부족 문양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수막새는 원형에서 턱이 뾰족한 형태로 변하고 또 암막새는 역삼각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와와 와당을 접하는 각도가 전처럼 90도가 아니라 더 넓게 둔각으로 접해졌기 때문에 빗물이 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조선 와당은 형태와 문양의 정교함에는 무관심했지만 실용성이 더 강화된 결과입니다. 조선 시대의 와당은 형태와 문양이 매우 자유분방하고 해학적이어서 회화 작품에 있어서의 조선 민화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또 조선시대의 암막새 위에는 제작 일자와 제작 과정 등이 새겨 있어서 와당이나 건축물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특색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당을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와당은 나에게 역사와 철학, 종교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고 또 문화와 예술을 즐기게 해준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와당을 통해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깨우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지구 여행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